사는 젊은이여 우리 모두 같이 흥겨우게 노래해요. 푸른 날에 펴고 꿈을 먹는 젊은이여. 시대가 사랑한 음악에는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담겨 있죠. 대중가요가 시작된 지 100년, 우리는 어떤 노래를 사랑했을까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노래하는 대중음악 사학자 장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하재근입니다. 저는 이 시절 연가에 정말 이분들을 모시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막 명단도 적어보고 노래도 찾아보고 했었는데요. 오늘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정말 정말 특별한 손님입니다. 영원한 포크의 여왕 남궁옥분 선생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아까 뭐 가요 100년이라고 그랬지만 저도 방송이 일단 45년이 되다 보니까 거의 이제 그 대중가요사의 한 반 정도는 현장에서 지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여기 처음에 사실 내가 여기 나올 자격이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충분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근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고맙게도 방송을 79년도에 첫 방송을 시작해서 여태까지 쉬어본 적이 없어요. 지난해 말에 급하게 하긴 몇 년 전부터 준비한 거였지만 함춘호 씨 기타 하나에 제 소리를 그냥 탁 얹어갖고 정말 후배들, 포크를 지켜온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앨범을, 정규 앨범을 만들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꽃은 필 거야 라는 그런 앨범을 만들고 이제는 뭐 앞에 뭐 포크의 뭐 여왕이든 뭐 여신이든 뭐든지 다 저는 가득하게 됐습니다. 제 기억서에서 선생님은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FM 라디오 막 듣던 10대 시절에 그때 대표적인 청춘 스타 중에 한 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그 FM 라디오 프로그램마다 신청곡 네. 1순위 중에 항상 선생님 노래가 있었고 아주 잠깐일 거예요. 안 잠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FM 라디오 공개 방송할 때 항상 네네. 또 선생님 나오시고 TV 프로그램에도 항상 선생님을 제가 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40년 넘게 이렇게 자리를 지키시는 것 자체가 네. 얼마나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가수인지를 방증하는 것 같고 저 옛날에 선생님 노래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이런 거 아직도 기억이 명곡이죠. 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남궁옥분 선생님 그 무대를 볼 때마다 이분은 가수가 되기 위해 태어나셨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근데 네. 원래 꿈은 가수가 아니었다면서요? 가수는 제가 가장 부족한 부분을 직업으로 갖게 한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의 망언 아니신가요? 아니 진짜 어릴 적에는 저 과학자도 꿈이었고 막 시계 같은 거 뭐 이런 거 궁금해서 저는 못 견뎌요. 다 분해 조립하고 어린 나이에도 그랬고요. 정말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냥 저는 성악 쪽에 호기심이 더 많았었고 성악 콩쿠르도 나갔었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앨범을 내고 너무 운 좋게도 좋은 상황을 거쳐서 제가 이렇게 아직까지 가수를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일반인과 가수 사이에는 네. 엄청난 갭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프로 가수가 되셨는지 정확히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제가 75년도 고등학교 때 교복을 입고 우연히 제 친구를 쫓아서 강계에 참새를 태운 잠수함이라는 뭐 어느 고등학교 뭐 몇 학교가 모여서 뭐 이렇게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참새를 태운 잠수함 첫 회 공연 때 제가 친구 손에 끌려서 가게 돼요. 이거 뭐지? 완전히 뭐 마이크 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촛불 하나 켜놓고 그냥 기타를 하고 하는데 이거 막 너무 아름답고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2회차에 제가 이제 거기서 새노야를 막 부르게 돼요. 그래서 교복 입고 사실 그때는 참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왜 저를 또 시켜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서 만난 분들이 뭐 강인원 씨, 전인권 씨, 구자영 씨 이런 분들을 제가 거기서 만나게 되면서 거기서 아는 분이 또 쉘브르라는 상업 무대에 또
우연치 않게 언니가 접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디션 통과해서 상업 무대를 아주 자연스럽게 저는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다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가고 접수시켜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쉘브에서 노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레코드사 사장님들이 가끔 카페로 오셔갖고 쟤 괜찮게 하네 이렇게 갖고 제가 발탁돼서 오아시스 레코드사의 그 트로트 일색인 그 회사의 1호 포크 가수로 첫 앨범을 제가 내게 되는 행운을 갖게 돼요. 근데 그런 거 들어보면 그러니까 네. 운명이라던가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선생님은 네.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의 호기심이 있었지만 네. 결국 운명은 가수로 이끌었던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아시스 레코드까지 네, 가게 된 네, 건데요. 네, 네. 이렇게 본격적으로 가수의 길을 걷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쉘브르. 쉘브르라는 네, 네, 거잖아요. 거기서도 오디션 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종환 선생님이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 굉장히 많은 청춘들이 뭐 주말마다 엄청 모였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우연치 않게 처음에 갔는데 떨어졌어요. 상금 3만 원 오. 마지막에 그때 네. 3만 원 큰 돈이에요. 그렇죠. 네. 3만 원에 현혹이 돼서 갔었는데 네. 두 번 떨어지고 나니까 오기가 생겨요. 네. 그래갖고 세 번째는 그분이 오셔갖고 갑자기 노래가 너무너무 잘 되면서 반응이 막 너무너무 막 대단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굉장히 아주 운 좋게 세 번째 만에 그 쉘브르를 입성하게 돼요. 그 당시에 쉘브르를 친구들이 왜 그렇게 막 목숨 걸고 거기 오디션 통과하려고 그랬냐면은 그 쉘브르 거기를 통과한 사람들은 다른 카페에 네. 오디션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프리패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도 그렇고 왠지 쉘브르라는 울타리는 지금까지도 쉘브르 빛낸 친구들이 엄청 네. 많잖아요. 네. 한번 짚어주시죠. 누가 있었죠? 그때 뭐 어니언스?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전영 씨가 뭐 어디쯤 가고 있을까로 네네. 파란 결에 떨어져. 네, 저 어렸을 때 막 따라했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요.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뭐 최성수, 박강성, 변진섭, 그다음에 한마음, 권태수, 주병진, 하덕규, 그다음에 윤태규, 강은철 뭐 수없이 많죠. 네. 종로에서 명동으로 넘어간 다음에 거기에 가신 네, 건가요? 저는 명동 명동 갈때 쉘브로? 몰라요. 이 쉘브르 2기? 그 이제 그 1기에 이제 뭐 김세화, 윤정아, 어니언스. 김만수, 전영록, 최은옥 이런 분들이 선배님들이 종로 시대를 빛내주셨던 분들이고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명동 시대로 갈리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쉘브르에서 노래를 하시다가 이제 오아시스 레코드에서 그때 네. 그럼 손진석 사장님이 네, 직접 그랬죠. 와, 네. 오디션을 본 건가요? 오디션이 아니라 그냥 그냥 노래하고 네. 있는 거를 보시고 네. 저를 픽해주신 거죠. 네. 아니,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네. 선생님께서 너무 쉽게 지금 스무스하게 넘어갔거든요. 지금 나는 원래 가수를 크게 할 생각도 없었는데 네, 어떻게 네. 하다 보니까 쉘브르에서 네. 노래를 하게 됐고 네. 스무스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쉘브르에서 노래를 한다는 게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었고 거기 오디션에 합격했다는 것은 엄청난 실력을 당시에 인정받은 것이다. 보통 사람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그날 그분이 오셨다니까요. 이상하게 그날 그분이 오신 그날 거예요. 그분이 오셨는데 사실은 이정환 선생님이 저를 뽑아놓고 처음에 스테이지를 안 주셨어요. 못생겼다는 이유로. 아우, 아니 정말 이렇게 예쁘신 분을 왜. 네. 후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전영 씨 시간에 네. 제가 대타로 갔는데 그날 또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제가 딱 도장을 찍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스테이지까지 안 주셨다고 하지만 결국은 데뷔곡에 네. 이종환 선생님 목소리가 또 들어가잖아요. 네네. 바로 그 데뷔곡이 보고픈 내 친구. 네. 네.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잠깐 들어볼까요, 네, 저희? 그러시죠. 네.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철모를 베개 삼아 쉬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내게 편지 한 통을 전해줬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내 유일한 여자친구
옥분이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아무튼 나는 이상하게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보고픈 내 친구 그대여 이제사 안부를 전하옵니다. 늦었다 허물 말고 반갑게 읽어주길 소녀는 두 손을 모아 빕니다. 저 노래가 근데 그냥 처음부터 들어갈 곡은 아니었다면서요. 네. LP를 내려면 그 최소 시간이 있잖아요. 모자라는데 이종환 선생님이 급하게 막 가사를 쓰셔갖고 Dear John 해갖고 그 노래를 그 연주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휘바람으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 급하게 한 곡을 추가한 게 그때 청춘들이 군대를 많이 가던 시절이어갖고 군에 간 친구가 많이 이 노래를 이렇게 지금도 기억하고 군대 시절을 이야기해주고 그러세요. 그래서 급하게 들어간 노래가 어찌 하다 보니까 이종환 선생님 목소리가 담겨있고 또 번안곡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들 좋아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사실 이 원곡이 Dear John Letter 네. 거잖아요. 근데 네. 1953년에 나왔는데요. 연인이 한국전쟁, 6.25 전쟁에 간 그 남자 친구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인데 Dear John, oh how I hate to cry. Dear John, I must let you know tonight that my love for you has died away like grass upon the lawn. And tonight I wed another, dear John. 그래서 존이라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거야. 근데 그 존이 나중에 보니까 그 지금 절교를 선언한 그 사람의 남동생이에요. 거의 막장 내용인데 그게 이제 우리 남공포 선생님이 부를 때는 완전히 정말 그 소녀가 이렇게 그 안전을 바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담았거든요. 그때 당시는 시위가 엄격했기 때문에요. 네. 그걸 그대로 옮길 수가 없었어요. 군 사기를 저하시킬 노래는 절대로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개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 근데 너무 잘 어울렸어요. 아, 네. 선생님의 청아한 목소리가 돋보이는 그런 노래인데 근데 사운드가 특이합니다. 네. 일부러 저렇게 했던 건가요? 일부러 저게 이제 마장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한 건데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엔지니어 분께서 뭔가 획기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좀 하신다 그래서 했는데 저는 촌스러워서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도 그걸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들으면 이건 뭔가 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처음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때. 그 당시 기준으로 첨단 음향 기술이 들어갔어요. 네네네. 아 근데요 선생님이 아끼는 곡은 네.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아끼는 곡은 사실 제 앨범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자랑스러워한 노래가 나의 사랑 그대 곁으로예요. 그래서 사랑 누가 말했나는 물론 저의 출세곡이긴 하지만 제 의도랑 상관없이 그 제작해 주신 사장님의 의도가 99.9가 들어가요. 저는 울면서 이 노래를 내가 해야 합니까 하면서 제가 불렀던 노래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기를 많이 얻었던 곡이고 그랬죠. 선생님을 세상에 알리는 그랬죠, 곡이기도 그랬죠. 했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딱 항상 사랑 누가 말했나 그다음에 꿈을 먹은 젊은이 갖다가 잊었단 말인가 네. 나를 그거 나왔을 때 그 네. 어린 마음에도 되게 좋아했었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해요. 사랑 누가 말했나가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이 성대모사 된 노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사랑 하시는 겁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성대모사가 됐었는데 그럴 정도로 거의 국민 히트곡이었었고 81년에 KBS 가요톱10에서 4주 동안 1위 했고 네. 또 81년에 KBS 방송음악대상에서 여자 신인상도 받으셨었고 네, 정말 안 들어볼 수 없는데요. 그럼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네. 때론 당신 생각에
저게 그 당시엔 저게 획기적이었어요. 저렇게 막 영상을 이렇게 해서 밖에서 찍는 게 가는 것은 난 몰래 달랬지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향기로운 꽃보다 진하다고 너무 쑥스러워. 저 그러면 동시 녹음인 거예요? 저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틀어놓은 거고 틀어놓고 그냥 이제 립싱크만 링만 하시는 하지. 거죠? 근데 굉장히 진짜 부르시는 너무 자연스럽고. 그때 이렇게 전축 이렇게 네, 뭐 네. 전축 켜놓고 그걸 아, 그거 따라하는 거. 네네네. 머는 날 나름대로 영상미를 네. 추구했네. 전혀 맞지도 않는데 그죠? 오늘 밤 또다시 당신 어디예요, 저희가? 경복궁이네요. 경복궁이요? 덕수궁, 경복궁 막 여기저기 아, 있는 것 같아요. 가면서. 네네네. 덕수궁에서 찍은 것 같은데 또 경복궁도 있고 누군지 기억나세요? 몰라요. 팬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저 때 혹시 기억나세요? 저게 그 KTV에 있는 유일한 선생님이 노래하는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저게 지금 뮤직비디오에 입을 옷은 아니잖아요. 아니, 굉장히 자유롭게 입으셨습니다. 아니, 네. 그래서 나름 너무 저렇게 튀게 입었던 기억이 저거밖에 없어갖고. 네. 저게 뮤직비디오인 거네요. 그 당시에는 그랬던. 그러면 저의 최초의 뮤직비디오 중에 하나가 되는 건가요? 최초 제 기억에는 제게 있어서는 그렇죠. 가끔 KTV 보면 막 선배님들 막 네. 예전 자료들 많이 네, 보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라도 남아있어서 너무 다행이네요. 네. 저 당시에 칼라 시대, 우리 왜냐면은 칼라 시대가 81년, 80, 네, 이렇게 80년. 80년대. 이제 시험 방송하면서 열렸잖아요. 그럴 때 저렇게 외부에서 칼라로 해서 영상을 남긴다는 거가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게 KTV에서 한 건지는 몰랐어요. 사실 우리는 의지랑 상관없이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그냥 막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전 기억은 나요, 제가. 저게 지금 보니까 필름으로 찍은 것 같거든요. 비디오 네, 카메라가 그랬을 거예요. 아니라. 네네네. 공을 상당히 들였다는 얘기인데 네, 필름을 네, 찍었다는 네, 네, 거는.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노래가 되는 노래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공을 들여서 저는 영상도 찍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몇 개 좀 찍어주시지. 이렇게 자료로 쓸 줄 알았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네. 근데 이 노래가 가사는 뭔가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그런 좀 서글픈, 뭐 쓸쓸한 네. 그런 가사인데 음악은 약간 댄스 음악 느낌이 나거든요. 그 편곡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속는 게 뭐냐면요. 어떨 때 결혼식 축가로 불러달래요. 아, 네. 신나서. 이게 신나는 음악이 아니잖아요. 역설적으로 정말 슬픈 노래를 이렇게 네, 네. 그냥 이렇게 승화시키려고 막 그런 마음이잖아요. 네, 때로는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룬 적도 있었지. 하나가 청소년들 마음을 다 그렇죠. 흔들어 놨던 맞습니다. 그런 흔들렸습니다. 가슴이었던 노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도 이 노래를 부를 때 슬픈 감성을 갖지 않아요. 그냥 웃으면서 해요. 왜냐면은 이걸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대중의 몫이기 때문에 그쵸. 저는 그냥 그래 빠른 노래 빠른 비트로 뭐 사람들한테 그냥 다가서면 되는 거지 이렇지 이걸 갖다가 막 이걸 뭘 정말 슬프게 접근을 해서 뭐 슬픔을 어루만져주고 이런 거는 제가 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부르셔서 그런죠. 네네네. 되게 담백하게 들려요. 네네네. 근데 저는 가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어서 옛날에도 가사를 들으면서 그거를 노래를 딱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지 그러셨겠어요? 근데 아니요. 저는 오히려 네. 이런 슬픔도 이렇게 경쾌하게 또는 담백하게 좀 가볍게 갈 수도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게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네. 80년대 우리나라 그 전자음악이 본격화되던 네네, 시기였는데 맞아요. 네. 그 초창기 곡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실험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전주도 짧게 두두두두두두 딱 이렇게 나간다는 것 자체도 너무 획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편곡의 승리로 이 노래 남궁옥 분과 함께 이 노래가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우리나라의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이거는 획기적인 작업이었고 그 당시에 연주하시는 분들이 뭐 스튜디오에 다 몇십 분 모여갖고 거기서 다 반주를 한 트랙에다 다 녹음해 놓은 건 대부분 녹음하던 시절에
이거는 포트랙으로 녹음하는 초창기의 작업을 그렇게 만들어진 실험적인 앨범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죠. 네. 어떤 그런 실험적인 것들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하지 않았나. 이거 뭐지? 네, 이거 뭐지? 네. 되게 신선하게 했었죠. 들어왔었고. 네, 네. 대중은 네.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네. 포크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그룹에서는 전자음악 다 듣고 이건 뭐야 막 그랬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 지금 포크가 나와서 지금 1970년대, 1980년대 어떤 포크의 네. 좀 특징이 좀 변화라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예전에는 뭔가 조금 어떤 저항이라던가 이런 네. 부분들이 좀 강했다면 네, 네. 1980년대 포크는 뭔가 희망 또는 위로 또 서정적인 감성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따라 부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1980년대 어떤 포크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또 남궁옥분 씨, 또 뭐 해바라기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그 시대 70년대 선배님들이 지켜온 그 포크의 어떤 순수함은 잃지 말아야 하는데 저는 사랑 누가 말했나가 너무 이 대중적으로 되다 보니까 네. 그것을 확 벗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순수하게 지켜온 많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끄러운 후배였고 그들이 바라보기에는 선배로서 너는 뭐 한 게 있니라고 하면 저는 뭘 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저는 좀 부끄러운 선배였다. 저는 이렇게 스스로 저는 반성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선생님이 부르셨던 보고픈 내 친구, 사랑 누가 말했나 이런 노래들이요. 대중에게 줬던 또 위로는 우리가 간고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거였다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네. 노래의 힘이죠. 그쵸. 힘들 때 노래 뭐 노동요도 그렇고 뭐 네. 다들 생활 가운데서 힘들 때 찾게 되는 거잖아요. 외롭고 힘들고 또 기뻐도 노래를 찾게 되고. 네. 근데 이렇게 보고픈 내 친구, 사랑 누가 말했나로 대중의 얼굴을 알린 우리 남궁옥분 선생님. 근데 이 다음 앨범에 속한 곡으로 정말 명실상부 시대를 대표하는 가수가 되었거든요. 조금 멀리 조금 온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곡. 드디어 나옵니까? 이제 주제곡. 이제 나옵니까? 자, 앞에 그럼 다 편집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곡 함께 들어보시죠. 타오르는 꿈을 안고 사는 젊은이여 우리 모두 같이 흥겨우게 노래해요 푸른 날에 펴고 꿈을 먹는 젊은이여 성난 파도처럼 이 자리를 즐겨요 행복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것 괴로움은 모두 저 강물에 버려요 사랑과 욕망도 모두 마셔버리고 내일을 위해서 젊음을 불태워요 사랑받는 곡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궁옥분 선생님의 이 꿈을 먹는 젊은이는 네. 청년들의 어떤 꿈과 희망찬 내일을 응원하는 가사가 네, 굉장히 돋보이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밝은 분위기가 또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이 노래가 발표된 때가 바로 1982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땠길래 이렇게 사랑을 받았을까? 네. 당시 모습을 함께 보시죠. 네.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이 83학년도 신입생부터 자율화되고 머리 모양은 올해 새학기부터 자율화됩니다. 저 교복 자유라, 두발 자유라. 제가 딱 저 세대입니다. 저도요. 네, 저 그래서 교복 한 번도 안 저도요. 입어봤습니다. 저도 네. 중학교, 고등학교 한 번도 교복 안 네, 입었어요. 제가 딱 저 자유라 세대거든요. 저도요. 진짜요? 그러세요? 끼고 싶었어요. 아니요. 생산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이며 저 때 자유라 했다가 학부모들이 막 반발해서 다시 결국 또, 교복이 예, 생겼죠, 교복이 나중에.
예전에 사이렌 소리 울리면 그때 이제 통행 금지 사이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무려 37년 동안 있다가 이제 해제가 되고 이제 그때 밤 풍경인 거죠. 불야성이네요. 이제 딱 쉐르브로드요 10시가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 그럼 10시 반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서둘러서 어디서든지 이제 그때쯤 끝나서 귀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값진 자유를 소중하게 받아들여 방정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서 강남구 반포동을 연결하는 반포대교가 개통됐습니다. 저때 반포대교가 생겼네요. 저 반포대교가 개통되면서 아마 오히려 유흥문화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됐을 거예요. 네. 왜냐면 또 통행 금지도 없다 보니까 네. 강북에서 강남으로도 가가지고 그쵸, 또 놀 수 있게 된 거죠. 저때 유흥문화가 유흥업소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네. 발달했죠. 뭐 카바레나 나이트 클럽이나 네, 이런 그렇습니다. 정말 짧은 동안에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럼 강남북에 이제 통행이 원활해진 거죠. 이렇게 그렇죠. 대교가 생겨서. 대교가 생기면서 네. 많이 건설돼 새로운 교통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강남구 서초동 서울교육대학 앞을 잇는 지하철 2호선 2단계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지하철 2호선 지금 지하철 개통, 공사 네. 2호선이 개통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강남 시대가 열리는 거죠. 네네네. 외국 사람들이 오면 우리나라 지하철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지하철만 타고서도 서울 어디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하철 냉난방 잘 되고 깨끗하고 이런 거 유명하죠. 비교적 저렴하고 안전하고 시간대도 잘 지키고 유명하죠. 그래서 게다가 공짜로 타보세요. 더 좋아요. 저는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결국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된 거. 네. 그래서 요즘에 뭐 PC방, 뭐 노래방, 식당, 술집, 뭐 24시간 영업, 뭐 새벽까지 영업하는 곳이 많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통행 금지했을 때 뭐 이렇게 에피소드 같은 거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통행 금지 시절에 네. 12월 24일에서 25일 넘어갈 때하고 그쵸. 12월 31일에서 1일 넘어갈 네. 때는 1년에 딱 이틀 누려보는 그 자유가 그 당시 딱 네. 그날만. 그때만. 네. 그랬죠. 그래갖고 저도 보신 가게도 몇 번 가봤었고 그때 쉐일브른 노래할 때는 네. 그때 이제 우리는 거기서 막 계속 밤새고 노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송구영신 이런 거를 저는 거의 명동에서 지냈던 것 같아요. 저는 통행 금지와 관련된 제 추억은 없는데 저는 어렸을 때니까. 근데 하여튼 뭐 제가 들은 얘기는 그 당시에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네. 뭐 아니면 도다. 그러니까 일찍 집에 가거나 맞아요. 아예 12시가 새벽에? 넘겼으면 그때는 집에 못 가는 거고 완전히 그렇죠. 밤을 새는 거다. 문 닫아놓고 네, 네. 밤새도록 논다. 뭐 그런 얘기 들었었고 그다음에 밤 10시에 청소년들 집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라고 맞아요. 그 안내 방송을 했다는 거 맞아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사이렌 소리가 울렸는데 아버지가 안 들어오시면 그게 어린 마음에 굉장히 불안하고 겁났었던 그게 기억이 기억이 나세요, 그 당시에? 네, 예, 예. 사이렌 소리가 막 나면 아버지가 안 들어오시면 어떡하지? 뭐 이랬었던 기억이 어렸을 때였으니까. 네. 그래, 국민들한테 막대한 이제 그 생활상의 불편을 초래한 조치였던 건 맞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휴전 상황이었고 준전시 상황이었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조치를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야간 통행 금지 해제 후에요.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당시 기사가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시죠. 4천만의 밤이 살아났다 이렇게 나왔네요. 37년 만에 되찾은 자유 첫날. 네. 다시는 통금 없기를. 사라진 귀가전쟁 느긋한 시민들. 자정 넘자 인적 드문드문 술집도 조용. 남궁옥부 선생님께서 기억하시는 당시에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된 이후의 사회 분위기가 어땠었는지 뭐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가수의 입장으로 본다면 야간 업소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0시면은 끝났던 데가 뭐 12시까지 뭐 이상까지 하니까 네. 가수들의 무대가 그만큼 네. 더 많아진 거예요. 그냥 지방 갔다가도 뭐 이렇게 밤 열차를 통해서 밤 뭐 이렇게 돌아오고 뭐 네. 이런 거에 대한 거가 뭐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당일치기 지방 일정이 수월해지셨겠네요. 그렇죠, 서울로 돌아올 그렇죠. 수가 네. 있으니까. 그 통행 금지가 해제하고 나서요. 대한민국 경기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가게들도 철야 영업 간판을 네. 또 내걸기도 했었고 네.
손님들을 더 오래 많이 또 받을 수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용률도 높아졌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영업 시간이 길어지니까 가게나 상점이 또 더 많은 또 직원들을 뽑아야 됐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경기가 활성화가 된 건데 네네. 사람들이 바깥에서 소비할 시간이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민간 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네. 1980년만 하더라도 민간 소비 증가율이 마이너스 0.2%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통행금지 해제가 된 다음에 1983년에 9%로 늘어나는 거예요. 거의 폭증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버스, 지하철, 뭐 택시 외에도 비행기 이착륙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바이어하고 관광객들도 급증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1982년에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7.2%가 되고, 그리고 83년에는 10.7%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늘어난 데에는 물론 이제 뭐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뭐 우리나라 중화공업화가 잘 되고 그런 등등의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겠지만, 야간 통행금지 해제로 경기가 진작된 것도 일종의 뭐 크게 하나의 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경기가 좋아지는 와중에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퇴폐 향락 문화, 유흥업소도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디스코텍, 캬바레, 룸살롱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생겼고, 서울의 대대적인 유흥 문화가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놀러 가보진 못했고 그런 데서 노래는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네. 네.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또 선생님 이름이 나와서. 네.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다양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활동을 그냥 우린 당연히 뭐 해야 그렇죠. 되는 그 걸로 무대니까 했었어요. 네. 근데 감사합니다. 80년대는 요즘처럼 뭐 콘서트 문화도 활성화되지 않았고, 네네. 지자체 뭐 행사 문화도 활성화되지 않았기 네, 때문에 맞아요. 거의 가수들이 설 수 있었던 무대가 그럼요. 유흥업소 무대밖에 없던 시절이죠. 맞아요. 그 유흥업소 뭐 몇 군데 하는 거에 따라서 또 뭐 어떤 그 인기 척도가 되고 뭐 거의 뭐 대부분이 다 하셨었어요. 그렇습니다. 가수들 대부분. 네. 그래서 워낙 가수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인기곡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변화가 1980년대 가요계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폭넓은 그런 장르의 또 히트곡이 배출되기도 했고요. 혹시 하재근 평론가님은 기억나는 1982년 히트곡 있으신가요? 82년에 초대박 히트곡들이 많았는데, 네, 그렇죠. 일단 최근에 재건축된 네, 윤수일 씨의 아파트.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82년 곡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네. 부산 갈매기, 문성재 씨의 부산 갈매기. 지나간 일들이 가슴에 남았는데 부산 갈매기 너는 정녕 나를 잊었나. 나훈아 씨의 잡초.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불안해. 그리고 또 오늘날 이 아이돌 팬덤의 초기 형태를 보여줬던 전영록 씨의 그 종이약 신드롬. 아, 우리 종이약 열심히 82년에 적었습니다. 터진 거거든요. 네. 천번을 적어야만 알게 되는 사연을 나에게 전해주며 울먹이던 너. 네,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보통 1990년대를 대중음악의 황금기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1980년대 초반에 정말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노래가 인기를 얻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있지만 또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또 이때 나왔고요. 또 조용필 못 찾겠다 꾀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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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가 가요 톱10 10주 연속 1위를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1980년대가요 굉장히 좀 밝은 느낌의 음악들이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사회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좀 받은 게 있겠죠. 그렇게 밝은 느낌의 노래들이 그 당시 많이 인기를 끌었다는 것은 밝지 않은 노래는 애당초 나올 수가 없었다. 그런 느낌도 있었나요? 신군부가 당시에 어두운 노래는 확실하게 그걸 맞아요.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맞아요. 어차피 밝은 노래만 나올 수가 있었고, 맞아요. 동시에 또 80년대 초반이 되면 우리나라가 79년, 80년에 경제 위기를 굉장히 크게 네, 겪거든요.
정치적으로 좀 암울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82년, 83년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급속하게 이제 회복이 되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 심리적으로 좀 뭔가 미래의 희망 같은 거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밝은 노래들이 더 많이 젊은이들한테도 사랑을 받아뜯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면서 꿈을 먹는 젊은이 이런 히레 히트곡도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젊은이들 프로도 많이 만들어서 뭐 국풍 81은 뭐 그 이전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꾸 대중문화로 인해서 사람들을 아 대한민국 잘 가고 있어 이거 쇠뇌를 한 어떤 그런 거는 우리는 약간 꼭두각시처럼 그 노름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또 어떤 그런 사회적인 배경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 3S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스포츠, 그다음에 스크린, 그다음에 섹스 네. 이렇게 세 가지. 네. 근데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이 좀 발달한 측면이 역으로. 그렇죠. 네,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80년대 초에 밝은 노래들이 주류 사회 그 메이저 문화권에서 많이 나왔던 것이 정권이 원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또 우리나라 경제가 그때 막 발전을 하다 보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좀 밝은 걸 원했던 그런 흐름도 있는 건데 그러한 밝은 걸 원했던 흐름을 대표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꿈을 먹는 젊은이인 거고 네. 근데 그 꿈을 먹는 젊은이가 특히 많이 불린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가 어딜까요? 예. 운동장, 야구장. 뭐 이런 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바로 3S 정책의 또 다른 꽃인 스포츠. 아. 스포츠 중에서 그걸 네네. 대표하는 게 바로 프로야구의 등장이었었죠. 네네. 꿈을 먹는 젊은이가 프로야구 응원가로 그렇게 많이 불렸다고 하는데 또 공교롭게도 나오는 시기도 딱 겹치는 거예요. 네네. 프로야구도 1982년에 출범했습니다. 맞습니다. 1982년에요. 프로야구 개막 현장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88 서울 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한껏 높아진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직업 야구가 시작되었습니다. 3월 27일 서울 운동장에서 개막 축제와 함께 원더우먼이 난데없이 나왔네요. 저 완전 국가적인 이벤트여서 당시에 대통령이 시구를 했었죠. 첫 번째 경기 때. 제가 저기 앉아있거든요. 아, 저기 가셨어요? 네, 어렸을 때. 보이네요. 첫 저기 경기. 계시네요. 첫 경기 보러 왔었거든요. 와. 제가 MBC 청룡 원년 회원이었거든요. 첫 경기에 MBC 청룡하고 삼성 라이온스가 붙었었죠. 네. 마지막에 서울 연고였기 때문에 네. 저 MBC 청룡팀으로 저도 응원했었죠. MBC 청룡이 당시에 티셔츠가 너무 빈약해서 항상 오비베어스를 부러워했었는데 선수의 말루 홈런으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프로야구가 생기기 전까지는 네. 고등학교 야구가 엄청나게 인기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우리나라가 이촌 향도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고향을 떠나왔잖아요. 네. 고등학교 야구를 보면서 내 고향을 떠올리고 고향을 응원하는 그런 거였었는데 그 고등학교 야구의 인기 메커니즘을 프로야구가 그대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프로야구가 지역 연고제 그걸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자기 고향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프로야구를 응원하는 그렇게 돼가지고 프로야구 첫해 입장객 수가 막 100만 명이 넘고 순식간에 국민 스포츠가 됐었죠. 그렇죠. 근데 꿈을 먹는 젊은이 그 가사가 딱 응원의 딱이긴 해요. 타오르는 꿈을 안고 사는 젊은이여 우리 모두 같이 흥겨웁게 노래해요. 그래서 젊음을 불태우자 막 이런 게 네. 응원가의 정석 아닙니까? 네. 그래서 타오르는 젊음 또 흥겨웁게 그래서 우리 모두 같이 이런 필수 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후에 응원가로 많이 불린 노래가 김수철의 또 젊은 그대인데. 네. 그쵸.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었죠. 네. 그래서 근데 선생님 그때 그 운동장에서 한번 그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직접? 그럼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혜태 타이거즈의 그 장내 아나운서가 제 팬이었었어요. 그래서 네. 선수들이 아니 세상에 아주 지겨워 죽겠다고 광주구장만 가면 매일 난공오빠 노래만 나온다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그렇게 뭐 개인 욕심으로 또 사심으로 그렇게 사심으로? 네 야구장을 제 노래로 도배시켜준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 노래가요, 사실은 아까 이제 편곡을 또 어떻게 하느냐, 또 가사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원곡이 따로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 작가분 전화 받고 네.
저는 몰랐다고. 저는 다 남들이 해놓은 거 다시 재탕하는 재탕 가수인 거죠. 아유, 근데 재탕이지만 근데 더 노래를 돋보이게 하셨잖아요. 장옥분 선생님 들었어요. 목소리로 네. 부르니까 국민 히트곡이 된 거죠. 그러면 이 1974년 애플시스터즈 버전의 원곡이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두 곡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 네, 있어요.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요, 저. 네. 가만히 눈을 감아 보아요. 그립던 시절 생각이 나죠. 물장구 치고 놀던 친구들 지금은 모두 무엇을 할까. 그토록 그립던 그 시절 생각이 나죠. 그토록 그립던 그 사람 생각나죠. 타오르는 꿈을 안고 사는 젊은이여, 우리 모두 같이 흥겨우게 노래해요. 푸른 날에 펴고 꿈을 먹는 젊은이여, 성난 파도처럼 이 자리를 즐겨요. 행복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것, 괴로움은 모두 저 강물에 버려요. 사랑과 욕망도 모두 마셔버리고 내일을 위해서 젊음을 불태워요. 애플시스터즈하고 남궁옥분의 노래를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들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처음 듣는다고 하셨는데. 처음 들었어요. 근데 네. 진짜 참 좋은데요. 훨씬 좋은데요. 저 애플시스터즈 노래는 약간 볼레로 리듬이 네.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권은경, 천지혜 이렇게 두 명으로 이루어져 네, 있는데요. 네, 네. 아마 권은경 선생님하고는 같이 네, 또 활동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하셨잖아요. 나중에 네, 네. 솔로로 네, 네, 하셨고. 네, 네. 저 애플시스터즈가 왜 애플시스터즈냐면 이제 고향이 대구다 보니까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애플시스터즈다. 네, 애플 시스터즈 노래는 뭔가 과거의 그리움을 이야기하는 그렇죠, 그리움을 거잖아요. 그 노래 얘기하죠. 가사가요. 네. 요즘은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이 꺾이고 지금 그 저성장 시대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럴 때 과거를 추억하거든요. 그렇죠. 요즘 복고가 유행하잖아요. 네. 근데 80년대 초반에 이제 막 고도 성장의 길이 열렸는데 미래가 창창한데 네. 그때 누가 젊은이들이 과거를 꿈꾸겠는가. 그렇다 보니까 80년대에는 미래 꿈을 얘기하는 그 노래가 더 이제 사랑을 받았던 것 같고 또 남궁옥분 선생님의 그 세련되고 순수한 느낌의 그 가창이 그 당시 젊은이들이 원했던 새로우면서도 서구적인 느낌의 뭔가 좀 지적인 느낌의 그런 감성하고도 더 맞아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그에 더 많은 80년대 버전이 사랑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노래가 갖고 있는 어떤 운명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김호남 선생님이 작사, 작곡 다 했을 때는 말했던 것처럼 그냥 옛 친구를 그리워하면서 네. 썼던 가사라면 이제 애플시스터즈가 해체하면서 그렇게 주목을 못 받다가 정말 몇 년 뒤에 히트곡 제조곡이라고 할 수 있는 작사가 김중순 선생님이 다시 이 곡을 만든 거잖아요. 가사를 쓰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김중순 씨 작사가의 어떤 작사는 좀 일상적이고 좀 직관적이고 그런 가사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좀 쉽게 와닿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조용필의 잊혀진 사랑, 뭐 남진 울려고 내가 왔나, 문성재 부산 갈매기, 뭐 이런 가사들을 봐도 그렇고요. 긍정적인 가사, 네. 힘을 주는 가사, 힘이 되는 가사, 그런 노랫말이 주는 힘 때문에 사실 이 노래는 뭐 막 그다지 뭐 막 대단한 노래는 아니나 그런 것 때문에 확실하게 사랑을 받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굉장히 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세요.
청춘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기엔 제가 너무 여전히 청춘이시잖아요. 아, 그렇죠. 아, 청춘은 뭐 20대, 30대뿐만이 아니라 60도 청춘이고 70도 청춘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호기심 언제나 놓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죽을 사람처럼 오늘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건강하게 대한민국을 빛내주십시오. 저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 한 귀퉁이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꼭 놓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시청률을 생각하신다면 사실 제가 앉을 자리는 아닌데 어쨌든 긴 시간 남궁옥군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아이, 감사합니다. 시대가 사랑한 음악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가요로 보는 근현대사 시절연가. 저희는 꿈을 먹는 젊은이의 마음으로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